죄송합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 8장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8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설명회 같은 데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다가 지금 몇 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시간 지나 있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파스파르투도 이 말이 많은데 지나치게라는 이 표현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죠. 파스파르투와 포그시의 여행은 이제 한 명이 따라붙었어요. 픽스 형사라고 하는 골칫덩이가 하나 지금 따라붙어 있는 상태인데, 포그시에게는 차마 접근하지 못하지만 파스파르투에게서는 뭔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시켜요. 그럼 이제 얘기를 안 해줘야 되는데 파스파르투가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해서 이 세계의 일주가 시작됐는지, 포그시는 얼마나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심지어는 시중을 들고 있는 파스파르투조차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나서 픽스 형사의 의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나치게 말이 많다라고 주일 베른이 한마디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근데 저는 말이 지나치게 많은 가운데 뭔가 주목할 만한 한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공교롭게도 7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작품은 포그시라고 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파스파르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1,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재미있게도 7장과 8장은 대꾸를 이루는 것 같아요. 7장 질문 기억하세요? 포그시에게 있어서 시간의 의미란 무엇일까? 그는 과연 시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파스파르투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픽스 형사가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오가 됐는데 정시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파스파르투가 아닌데요? 52분 정도인데요? 자네 시계가 늦은 것 같은데? 근데 파스파르투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닙니다. 제 시계는 아주 정확해요. 1년에 한 5분 정도밖에 늦지 않거든요. 5분이 늦는데 정확하대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함의 대체 기준이 뭡니까? 이거 제 증조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란 말이에요. 그 시계를 누가 줬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이 맞아야죠. 근데 파스파르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파스파르투의 시계 혹은 시간에 대한 생각은 그 뒷부분에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픽스 씨와 파스파르투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알겠어요. 대개 시계는 아직 런던 시간에 맞춰져 있군요. 런던 시간은 수에즈보다 2시간 정도 늦거든요. 다른 나라에 갈 때면 매번 12시에 시계를 맞춰야 해요. 당연한 얘기죠. 시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계를 일주하면서 여행을 할 거면 시계를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파스파르투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요? 내 시계에 손을 댄다고? 큰일 날 소리. 안 고치겠대요. 그럼 시간이 계속 틀릴 거 아니에요. 픽스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계가 태양과 맞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픽스 씨가 했는데, 그렇더라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틀린 건 태양이니까요. 이건 뭐 거의 중2병입니다. 자신감이 철철 흘러넘치다 못해 오글거리는 수준인데 틀린 건 태양이래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이런 걸까요? 여러분, 과연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앞에서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계획했던 포그에 맞지 않는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태양보다 내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파스파르투, 둘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면서도 둘이 한 여행을 같이 하고 있는 꿍짝의 파트너라고 사는 사실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파스파르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죠. 우리가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를 보면 그게 바로 근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장에서 나왔던 여권도 어쩌면 근대 사회의 특징이죠. 왜? 국경을 국가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는 없던 일이죠. 이제는 근대의 국가, 하나의 시스템이 등장한. 자, 그럼 공간을 관리하는 게 국경이고 여권이었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시계겠죠. 그리고 태양일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픽스 형사가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적이야. 그런데 파스파르투가 얘기합니다. 아니, 태양이 틀린 거야. 여러분, 어쩌면 돈키호테가 떠오르기도 하고 엉뚱한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답변에 좀 머물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말은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양자역학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의 절대적인 축마저 자연과학적인 지식 정보에 의해서 뒤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영원하고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걸까? 그래서 시간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하게 만드는 파스파르투의 한마디. 그렇다면 태양이 틀렸지.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시간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제시해주는 의미 있는 한 문장인지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시간의 기준,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글로 달아주시고요. 혹은 저 말고도 재밌는 질문을 8장에서 찾아내셨다면 함께 답글로 달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9장에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